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팝 속 채널 김기자입니다. 자, 제가 썸네일을요, 실시간 뉴진스 복귀 협상 중 남극 여행 밝혀져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 며칠 동안 남극에 가 있다는 뉴진스 멤버 누군지에 대해서 갖가지 추측들이 나돌아왔었는데요. 이같이 중대한 시기에 남극을 가 있다. 그래서 이제 추측이 많았을 텐데, 남극을 갔다는 건 놀러 갔다는 얘기거든요. 남극을 갔다는 거는 지금 이 중대한 시기에 발을 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이스 팬들은 물론 또 하이브 좋아하시는 분들, 케이팝 분들, 케이팝 팬분들, 내신들 모두 누가 남극에 갔을까 이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이제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밝혀졌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12월 12일 이걸 알아야 이거 왜 남국 얘기를 알 수가 있으니까 다시 또 이거 설명드립니다. 이거 제가 너무 여러 번 하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1월 12일 날 어도에서 공식 발표했죠. 뉴진스 혜인 복귀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도에서 뉴진스 막내 라인 혜린과 혜인이 돌아온다고 어도에서 발표했습니다. 즉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발표했으면은 이것도 일방적인 선언이 되는데, 어도가 발표했던 얘기는 이미 협상 다 끝나고 혜린과 혜인은 이제 우리 어도에서 예전처럼 뉴진스로 활동한다,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데요. 그래서 혜린과 혜인은 복귀한다고 11월 12일 날 어도에서 이렇게 발표했죠. 이 친구들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발표했을 때는 이제 언니라인 빼고 막내라인 두 명만 이제 돌아온다고 어도가 발표한 것 때문에 설왕설래가 많았고요. 네티즌들이나 케이팝 팬들이나 하이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 막내라인 쟤네들은 뭐 그래도 좀 봐줄만하다, 또는 근데 이제 뉴스 팬분들이야 또 다섯 명 다 이렇게 받아주시지만, 어쨌거나 그동안에 뉴진스를 비판하던 분들은 다 막내라인 두 명 그래 쟤네들은 뭐 넘어갈 수도 있지 이렇게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죠. 11월 12일 오후 5시였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날,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바로 11월 12일 날 오후 8시쯤에, 그러니까 2시간 반, 막내 라인 2명 얻어 복귀 발표 2시간 반 이후에 다니엘 한이 민지도 결정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 보시다시피 얻어 발표란 말이 없습니다. 얻어가 발표한 게 아니죠. 다니엘 한이 민지도 결정? 그러니까 얻어가 돌아오는 걸 허락도 안 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결정, 이런 의미거든요. 다니엘 한이 민지도 결정. 아까 막내 라인은 어도어가 복귀한다고 발표했는데, 다니엘 한이 민지는 어도어가 발표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결정. 그래서 기사가 이런 뉘앙스가 다르죠. 즉 어도어랑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돌아온다고 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왼쪽이 다니엘, 가운데가 한이, 오른쪽이 민지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막내 라인 두 명과 달리 어도와 협의 없이 일방 선언한 겁니다. 일방 복귀 선언, 일방적인 복귀 선언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티즌들하고 케이팝팬들하고 하이브 지지하시는 분들 한테 이제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막내 라인 두 명은 그래 뭐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가 많았는데요. 언니 라인 세 명은 아, 돌아오는 건 돌아오는 건데 좀 매끄럽지 못했죠. 본인들이 그냥 어도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거 일반 네티즌이나 케이팝 팬이나 하이브 지지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급격히 이제 악화돼서 세 명을 받아주네 만에 그거 갖고 이제 설왕설래가 많이 있는 상태죠. 물론 뉴진스 팬들이야 뭐 좋아하시죠. 세 명까지 와 좋아 이러죠. 근데 뉴진스 반대쪽에 있던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남극 여행 주제입니다. 뭐
이때 세 명이 발표할 때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요. 최근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서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기 때문에 전달이 늦게 되었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되었다.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가 무대로 찾아뵙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렇죠. 신중한 상의를 거쳐서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그래놓고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서 전달이 늦게 되었다. 즉 더 빨리 복귀 선언을 할 수 있었지만 한 멤버가 남극에 있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죠. 남극에는 아마 휴대폰이 안 될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본 적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간다. 남극 돈 엄청 들어요. 어쨌거나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기 때문에 전달이 늦게 되었다. 즉 한 멤버가 남극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좀 어려운 관계로 이제서야 어도 복귀 선언을 하게 됐다. 이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저는 뭐 이 글자 그대로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더 빨리 우리도 하이브 복귀 선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 멤버가 남극에 있어가지고 합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세 명이 남극에 있어서 뭐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에서야 어도 복귀 선언을 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게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죠. 이때부터 왜 남극에 갑자기 이 중대한 시기에 그런데 남극인 한 명이 가서 지금 서로 대화가 잘 안 될 텐데도 부랴부랴 두 명만 발표했다고 복귀를 그래서 뭐 각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11월 11일 날 11월 11일 날 즉 그 막내랑 해린과 혜인이 어도 복귀 발표 바로 하루 전날 이 어도 이도경 신임 사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 대표님 그 어도 신임 사장과 뉴니스 멤버 그리고 부모들 이렇게 회동을 했답니다. 물론 하이브 본사에서 못했겠죠. 하이브 본사에서 했다간 기자들이 사진 찍을 텐데 파파라치들이 그러니까 서울 시내 모처에서 아마 했겠죠. 그래서 어도 이도경 신임 대표와 뉴니스 멤버 그 부모들이 복귀 협상을 했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전날. 근데 그 자리에는 4명만 참석했다는 거예요. 왜? 한 명이 남극에 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뭔가 빠다리가 나기 시작한다고 전 보고 있는데요. 의사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남극에 휴대폰이 안 될걸요? 휴대폰이 된다 한들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중요한 걸로 눈앞에서 요구 조건이 어쩌고 이래야지 뭐 남극에 있는 사람하고 전화를 뭐 한다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벌써 여기서 약간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데요. 어쨌거나 11월 11일 날 어도에서 어도 사장하고 이 4명하고 멤버들 4명하고 그 부모들까지 모두 합쳐서 서울시내 모처에서 이제 복귀 협상을 한 걸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로 돌아가자 마냐 어도로 돌아가냐 마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복귀 협상을 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1일 날 막내 라인 해린과 헤이는 어도가 제시한 요구 조건 다 받아들이기로 한 걸로 알려졌고요. 그 해린과 헤인 또는 그 부모들까지 그래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앞으로 사과문도 발표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제 추측상. 그랬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언니 라인 3명 중 1명은 남극에 있으니까 그나마 2명이 그 요구 조건을 우리는 못 받아들여 이렇게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도의 요구 조건을 우리는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플러스 게다가 우리가 조건을 내걸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보도가 나왔죠. 어도의 요구 조건을 우리는 못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플러스 우리가 까꾸로 욕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민희진 전 대표와 관련된 욕을 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를 다시 어도어로 데려와라 이런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렇게 11월 11일이 바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얻어 복귀 선언하기 바로 하루 전날이었거든요. 엄청 중요한 날이었죠. 게다가 또 그날이 무슨 중요한 날이냐면요. 바로 이 날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이 날이에요. 항소 마감일입니다. 물론 11일은 아니고 13일 날이 항소 마감인데 하여튼 1심 판결 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뉴진스 멤버들은 얻어 소속이야. 2029년 7월까지 얻어 소속이니까 딴짓하면 안 돼. 이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13일이었습니다. 항소장 제출 마감일이 11월 13일이었어요. 즉 11월 11일은 얻어와 복귀 협상하는 날, 13일은 항소장 마감일. 그러니까 이때 뉴스 멤버 중 한 명이 남극에 간 거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세상에 얻어서자고 하이브 돌아가네 마네 이때까지 1년 동안 막 치고받고 싸운 걸 결정짓는 그 자리에도 참석 안 하고 또 자신들의 수백억 수천억이 걸려 있는 손해배상 위약금 뭐 이런 거 몽땅 관련된 1심 재판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그 마감일인 13일 이걸 앞두고서 남극에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뉴진스 팬들도 그렇고 뉴진스 싫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나가다가 참견하는 제3자 네티즌들도 그렇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충격받은 거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남극 여행을 갔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어이가 없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남극 여행은요. 보통 크루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극은 뭐 보트 타고 갈 수도 없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남극은 무조건 크루즈로 가야 됩니다. 크루즈. 저희 크루즈죠. 보시다시피 비싸 보이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크루즈. 그 남극 크루즈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극 크루즈. 남극만 전문적으로 다니는 크루즈가 있죠. 이렇게 남극의 펭귄도 구경하고 빙산도 보면서 얼음 사이를 헤치는 남극 크루즈입니다. 저것이 남극 크루즈. 네. 엄청나게 비쌉니다. 참고로 장난 아닙니다. 남극 크루즈. 네. 자, 그래서 이 남극 크루즈는요. 지난번에 빠니보틀이라는 유명한 여행 유튜버 있죠? 우리나라 최고 구독자 많은 빠니보틀. 뭐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빠니보틀이 노홍철 및 또 누구랑 같이 누구 한 명 누구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남극 여행 간 걸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때 빠니보틀이 얘기했습니다. 남극 가는데 비용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일단 그 뉴질랜드인가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이제 크루즈 타고 남극 가는 거거든요. 인천항에서 크루즈 타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행기 값만 1,300만 원 든답니다. 1인당 비행기 값. 그 어떻게 1,300이 들었지? 나 이해가 안 되는데? 3명 합쳐서 1,300인가? 그렇겠네. 1인당 1,300만 원은 말이 안 되는데? 어쨌거나 비행기 값 일단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 뉴질랜드인가?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그냥 주워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뉴질랜드 그 최남단 하여튼 뉴질랜드 공항에서 내려서 최남단 항구까지 가서 거기서 크루즈 타고 남극을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크루즈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이 무려 빠니보틀이 얘기한 비용도 있지만 제가 공식적인 거 나온 거 알려드릴게요. 남극 크루즈 비용은 일정 선박 객실 포함 항목에 따라 1인당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근데 항공권은 별도부터 3,000에서 4,0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가격대별 예시. 일반 크루즈 10일에서 14일 500만 원에서 1,300. 럭셔리 크루즈 약 10일에서 20일 1,300에서 4,000만 원. 마지막 탐험 크루즈 14일에서 30일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이거 비행기값 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극을 갔다는 얘기는요. 최소 10일 이상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얻어랑
복귀 협상이고 뭐 항소장 제출 마감이고 뭐 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걸 다 참석 안 할 거로 결정하고 간 거죠.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보통 10일에서 보름 정도 걸리는 크루즈 여행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값까지 해서 1인당 5천만 원이라고 빠니보틀이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도 1인당 5천만 원 듭니다. 보름에 5천만 원. 엄청납니다. 5천만. 아, 와 그렇습니다. 일반 근로자들 1년 연봉이에요. 연봉보다 많지. 요즘 뭐 1년에 많이 벌어봐야 평균적으로 2, 300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는 억대 연봉 그러지만 억대 연봉이 누가 있겠어요? 주위에 잘. 200에서 300이라 쳐도 1년에 3,600인데 세금 빼고 나면은 3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5천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중요한 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죠. 뭐 비판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뉴진스 팬분들도 비판적일 수밖에 없죠. 5명이 같이 행동해야지 왜? 또는 동생이랑 두명되고 언니랑 3명이라도 같이 행동해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렇죠? 아프리카 여행도 아니고 네, 어도어 복귀 협상 참석 안 하고 그다음에 1심 판결 항소 마감일 바로 앞두고 남극 간 거예요. 그때 그래서 기사가 어떻게 났냐면요. 추측 기사가 뭐 이렇게 났습니다. 추측 기사가 뭐 이렇게 많이 났죠. 남극에 가 있는 멤버가 누구냐? 다니엘이 남극 마라톤 대회 참가를 위해 머물고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마라톤 때문에 다니엘이 갔다. 그럼 그거 조금 낫죠. 물론 마라톤도 놀러 갔다 할 수 있으나 크루즈 여행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남극 여행.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에서 한이를 만난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추측입니다. 물론 그 크루즈 여행도 추측이에요. 한이든 다니엘이든 남극 근처에 있는 걸 남극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 실제 남극은 아닌데 그냥 뭐 크루즈가 아니라 비행기 타고 보트 타고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그냥 크루즈 여행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확인해서 이렇게 한번 올려드린 건데 확실치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중요한 시기에 남극을 갔다. 일단 남극 그러면 놀러 간 거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에 가운데 친구가 남극 간 걸로. 제가 처음에 예측한 게 맞았어요. 제가 처음에 한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또 다니엘이 아니냐 뭐 이런 분도 계셨는데요. 한이로 확인됐습니다. 가운데 있는 한이가 남극에 현재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민지하고 다니엘은 그날 어도 이도경 대표와 협상에 참여한 걸로. 그래서 복귀 선언도 두 친구가 한 걸로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한이가 남극에 지금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사가 이렇게 떴습니다. 뉴진스 남극관 멤버 한이 해외 체류로 어도 대표 면담 불참. 밑에 2025년 11월 17일 오전 10시 47분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이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도경 어도 대표와의 협상에 참석을 못했고요. 그래서 어도에서는 남극에서 돌아오는 멤버 즉 한이와 따로 협상을 할 것이다. 따로 면담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어도에서는 발표했습니다. 이거 어도에서 확인한 거예요. 남극 멤버 한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남극에 간 뉴스 멤버가 한이인 걸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현재 다 아시다시피 초미의 관심은요. 맨 왼쪽에 혜린, 맨 오른쪽에 혜인, 막내 2명을 어도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건 다 아실 거고 가운데 있는 다니엘, 민지, 한이를 어도가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 지금 각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고 뭐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계약 해지할 수도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별 추측이 다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요.